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상습적인 폭행과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기소 후라도 1심 판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정상 참작이 되어 형량 강경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합의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 씨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B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상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할 경우, 공동폭행이나 흉기 사용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나 감형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리파인의 대표 변호사 이원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년간의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폭행 사건 해결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